안녕하세요. 효산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월 부담부터 낮추자는 접근입니다.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려는 단계, 혹은 초기에 막힌 상황에서 이자와 연체 이자를 줄이고 상황 이간을 늘려 당장의 호흡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서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다만 이 길은 원금 자체를 크게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어서 소득이 꾸준하고 이자만 낮아져도 버틸 수 있는 분께 더 어울립니다. 협약에 따라 어떤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내 빚 전부가 한 번에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면 좋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결을 달리합니다. 이 길은 이자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원금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일 때 택합니다.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간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뒤에는 독촉과 추심의 소음이 멈추고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그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서류가 촘촘하고 보정 요구에 응답해야 하니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한번 토대를 세우면 빚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데 개인회생만의 힘이 있습니다. 두 길 중 어디가 맞는지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등 무담보 채무가 중심이고 이자만 낮아져도 월 납부가 가능한 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담보나 보증, 세금 체납이 섞여 있고 총부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무거운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연체의 시점, 부양가족의 존재, 월세와 관리비 같은 고정지출을 종기에 적어보면 마음보다 숫자가 먼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후 신청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가치가 크거나 자신의 채무 중 부동산, 자동차 담보 채무가 있거나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가치가 크거나 채무의 연체일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은 불가합니다. 특히 빚 독촉이 무섭고 찾아올까봐 염려되고 불안하여 연체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한 경우도 흔하죠. 연체 후 우편물이 집으로 가거나 전화가 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연체일이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 즉 연체하지 않아도 법원의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의 선택과 이후 기각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제출할 서류가 걱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은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땐 채무 연체 전에 법원에 개인회생과 채권 추심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물론 신청한 분은 연체 시작하셔도 됩니다. 빚 독촉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와 서류 제출이 수회 진행됩니다. 이때까지 연체 기간은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1. 신속 채무조정. 2. 프리워크아웃. 3. 개인 워크아웃 위와 같은 과정을 상담하고 설계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일정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시고 또는 카페나 유선 상담 주시면 꼭 맞는 설계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